안녕하십니까. 신길동, 원곡동, 백운동, 선부1동, 선부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시정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김정태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하섭 시장님, 관계 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및 시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윤하섭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하고자 합니다. 선거 공약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화랑유원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공약과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반대로 삭발식을 의회 앞에서 했었습니다. 시장님도 도의원 당시 삭발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삭발하셨나요? 그 삭발은 두 번을 했지만 의원님 삭발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유를 예. 같이 연관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 삭발한 이유는 경기도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생들의 무상 급식을 위해서 삭발한 내용입니다. 예. 그때 삭발하실 때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아니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의원님하고 각자가 삭발하는 삭발하실 때 저랑 관계는 없겠지만 삭발한 내용은 당시의 심정을 여쭤보는 겁니다. 삭발은 그것을 꼭 구태여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에게 저희 심정을 저희 심정을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그 삭발 때문에 도의원 시절 때 윤리위원회 해부되신 적이 있었나요? 삭발하신 다음에 윤리위원회 해부되신 적이 있었냐고 품위 유지 때문에. 아니 그것을 이게 지금 정치적인 발언으로 저는 해석됩니다. 그 삭발을 할 때 각자의 삭발 내용이 틀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편화시켜서 그것을 윤리위원회 해부했다거나 그런 내용을 물론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질문 내용이 부적절하고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자의 틀리겠지만은 저는 이것 때 삭발식 때문에 윤리위원회 해부됐었습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징계의 사유 보면은 징계의 대상 강광주 의원은 2019년 11월 26일 이렇게 해가지고 삭발하였다 해서 품위를 손상시켰다 해서 의회 윤리위원회 회부됐고요. 또 뭐 생방송 시스템으로 송출돼 전국적으로 안산시 의회 위신을 손상시켰다 등등으로 해서 윤리위원회 회부된 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 의원에는 참 아쉬움이 심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에게도 마찬가지 심정을 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고향이 대천항이었습니다. 고향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시장님의 고향은 고흥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혹시 야산이나 통학로에 산소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금 그 가장 예민한 부분도 있지만 요즘 그래서 이력서나 제가 지금 질문을 산소가 그 통학로에 산소가 있었냐 없었냐 그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거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냥 듣고만 있어도 되지만 그걸 구태여 제가 답변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는 잿벽이라 불렸던 산을 지나야만 했었는데 길 옆에 산소가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좀 모니터에 띄어져 있는 것은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그건 안 합니다 이제. 외부 그 부분 끝났으니까요. 공개가 공개를 하면 안 되는 사항인데 이게 검토 없이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려주시고 이후에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을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골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잿벽이라 불렸던 산을 지나야만 했었는데 길 옆에 산소가 있었습니다. 산소를 지날 때면 소름이 끼치곤 하였고 특히 밤에 혼자 지나갈 때는 무서워서 노래를 부르면서 뛰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시장님은 유전 시절에 이런 적이 없으셨나요? 그것도 답변을 안 하실 건가요? 예. 시장님 혹시 화랑유원지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화랑유원지 유래라는 것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직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부상당한 상해용사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이 어려워 나라에서 농장터를 제공하고 한미재단의 도움으로 상해용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정착하게 살게 한 곳이 지금의 화랑유원지입니다. 1980년 안산시 승격 후 유원지로 도시계획되어 지금의 화랑유원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화랑유원지는 신라 화랑도에서 따온 말로 나라를 구한 화랑의 정신을 뜻한다. 지금은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고 칠이 벗겨진 호국 국가 유공자 공접비 안내판만 세워져 있을 뿐입니다. 예, 화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화랑유원지에 이런 공접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화랑유는 단순한 유원지가 아닙니다. 1959년 6.25 전쟁에 참전한 젊은 병사들이 적의 총탄과 폭탄에 불구가 된 상해 군경용사들이 불모지였던 화랑 농장을 맨손을 일구며 처절하게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몸을 바쳤지만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해 스스로 자활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해 용사분들의 처절한 피눈물이 어린 곳, 영혼이 깃든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서 세월호 추모공원과 상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화랑유원지는 호국 영령들이 깃든 곳입니다. 상해용사들의 처절한 피눈물이 어린 곳이기도 하고 영혼이 깃든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서 세월호 추모공원 분들과 상존을 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저기 지금 호국 국가 유공자 공적비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면. 조금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 들으셨으면 잘못 들어서 말씀하시고요. 제가 지금 아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이 시장님한테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는 옛날에 저수지밖에 없었고 그 밑에는 집 두 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거 형성될 때 쓰레기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시장님, 네. 제가 지금 답변을 부탁드리는 건 그런 그 말씀 좀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은 이런 호국 영령이 깃든 곳에서 과연 세월호 희생자들과 상존할 수 있다고 여쭤봤다는 거 질문했었습니다. 호국 영령들은 어디 분들입니까? 좀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몰라서 그러십니까? 아니 어디 분들이냐고. 예. 몰라서 그러신 거죠?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자꾸 시간 끌지 마시고 제가 말씀하신 거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끄는 게 아니고요. 지금 4월 16일 우리 학생들이 300명이 네. 300명이 그 어디 사람들입니까? 안산의 시민입니다. 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안산에 살고 있고 시장님도 안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입장 차이만 다를 겁니다. 안산의 시민들인데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을 시민들이 지금 제 CEO로서 본 의원은 제 입장을 지금 질문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랑유원지는 안산의 중심이자 안산의 얼굴이며 안산의 심장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화랑유원에서 자연과 더불어 휴식을 취하면서 충전하거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힐링 장소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정대로 화랑유원지의 봉안시설을 포함한 추모공원이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 이후 2019년 현재까지 5년 8개월 동안 안산시는 어둠의 도시가 되어 슬픔의 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안산 시민들이 화랑유원지의 봉안시설이 들어서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제가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게 세월호 4월 16일 날 아까 조금 전에 5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5년 8개월이 지난 과정에서도 아무 지금 내용들이 왜 그렇게 300명이라는 많은 그 희생자를 냈고 누가 책임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재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도 우리 안산 시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도 이것을 추모하기도 하고 이거 원인을 찾기 위해서 예, 국회에서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 좀 이야기 끊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아니, 것은 국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과정을 좀 국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는 지금 안산시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지금 안산시장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안산 시민의 일원으로서 시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예, 그러니까 4월 16일 날 참사 피해 구제 및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정될 때 국회의원 94%가 사실은 찬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투표가 시장님, 181명인데 아까 김태희 찬성 중에 김태희 171명이었습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죠. 물론 그때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들 그중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강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강구한 것이 있는 뭐냐면은 화랑 유원지에 세월호 추모 공원이 들어선다는 것은 적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강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화랑 유원지 세월호 봉화시설에 세워지는 장소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 전체적인 국가 등 이런 것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안산 시민이기 때문에 안산 시민의 입장에서 또 시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강광주 의원님만 안산 시민이고 300명의 희생자는 안산 시민이 아닙니까? 예, 똑같이 안산 시민입니다. 네? 예, 똑같이 안산 시민입니다. 그러면 예. 그들에게 특별법으로 제정된 내용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1000명의 원탁 회의도 했고 또 그다음에 국제적인 심포지엄도 했습니다. 추모 협의회에서 39번의 회의도 했고 또 강광주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추진위원회 위원으로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추진위원회에서도 시민 단체에서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5차례 그러면 거기까지만 말씀 듣겠습니다. 아니 5차례에 아니 또 이건 추진위원회에서도 저한테 회의를 주어진 한 시간이 결과. 있기 때문에요. 네. 시장님은 물론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충분히 저도 듣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듣다 보면 제 짐을 다 할 수가 없는 점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지금 이런 내용들은 지금 의원님께서도 몇 번째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몇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저 중요한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자. 몇 번째가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하면 처음에 추모 시설 제가 좀 아까 시장님 제가 잠깐만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질문은 제가 하고 짧게 답변만 부탁드린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시간이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저한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저한테는 짧은 40분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요.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추모 시설 후보지 논의할 때 화랑 유원지로 정해서 발표한 것도 또 그다음에 화랑 유원지에다가 하는 것도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심의를 다 거쳤지 않습니까? 심의를 거쳐서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내용이고 또 그다음에 후보지 선정할 때도 화랑 유원지뿐만 아니라 원거장 공원, 그다음에 단원고 뒷산, 꽃빛공원, 하늘공원 이 그 부분은 5곳 있었는데 그 부분은 시장님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잘 알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더 잘 이상 알고 있는 예, 더 이상 말씀 아니, 하지만 제가 더 질문해야 됩니다. 아니 의원님 제가 더 잘 질문해야 알고 됩니다, 시장님. 잠깐만요, 의원님. 아니요, 저도 질문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 시장님 질문하는 아니, 겁니까? 그건 아니지 제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리고 있는 아니, 거잖아요. 저는 답변을 지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을 충분히 들었더라도 답변 내용에 오해가 아니, 있을 것 같아서 화랑 유원지를 우리가 뚝딱거리고 그 화랑 유원지입니다 이렇게 그 한 게 부분은 아니고 좀 이따 제가 다시 이런 전체적으로 다섯 다시 가지- 말씀드릴 다섯 개 거니까요. 그렇게 후보지가 하고 있었는데 계십시오.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적절한 것이 화랑 유원지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의원님도 함께 참여해서 협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협의를 했는데 그건 말씀하신 대로 협의 기구였고 자문 기구였었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었었습니다. 그건 뭐 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기 때문에요. 제 1차 제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결정한 게 뭐냐, 정책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문을 할 수 있느냐, 거기서 다 얘기해가지고 결정할 권한이 없다, 자문 역할만 한다 해가지고 그것은 자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문 역할을 잠깐만요, 했는데 수장님.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2030 안산비전 7권역 생생토론회 고잔 초진동에서는 4.16 생명안전문화도시 도시 조성의 19개의 안건 중에 제일 꽂힌 16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윤석진 의원님이 발언한 부분도 있습니다. 참여자는 각동 기관 단체장님과 통장, 그다음에 단체원들을 모아놓고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세월호 추모 시설이
화랑유원지 건립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 점수를 5점 만점에 했을 경우 세월호 추모 시설을 화랑유원지에 건립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1.61점으로 평가했습니다. 5점 만점에서 이게 최고 16건이 안건이 있었는데 최하위인 16등이었습니다. 이날 설명한 정책 가운데 최하점을 기록했습니다. 실제 이 평가에서 2점대의 평가점수를 받은 것은 세월호 시설을 건립하는 4.16 생명안전문화도시가 유일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 모든 단체원들이라든지 통장님 이런 부분은 완전 시에 많이 협조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화랑유원지에 지금 세월호 추모공원에 가장 근접해 있는 분들의 의견이라고 봅니다. 이런 의견들이 최하 점수로 1.6점이 나왔던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이 평가 점수를 보고 느끼신 점이 없으십니까? 이것은 2030 안산 비전 종합 발전 계획 중에 그 권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 아까 안산 시민 전체가 아니고 또 그다음에 전체가 아니고 고잔동과 초지동의 사람들 그 주민들만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했었고요. 이것은 토론 참가자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낮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참가자들이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의원님 질문에 아까 저 이야기하다 많은 거 있습니다. 아니 참가자들이 후보지 분석을 했는데 예. 이것은 아까도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후보지 분석을 했는데 다섯 곳이 아니, 있었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지금 먼저 조금 아까 아니, 제일 다섯 마지막 곳이 구절에 뭐라고 있는데 말씀하셨냐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이게 아니 그럼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제일 마지막에 지금 뭐 의식이 좀 부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쪽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체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본인들이 의견들을 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잘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더 저보다도 시장님보다도 이 부분에 자기들 고작 말 일했었기 때문에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잘하는 분들이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다는 것은 여기에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추모시설에 들어서면 안 되겠다. 무관심이라 많이 돌아섰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이 답변을 듣고 싶었던 부분이죠. 다른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느낀 의원님, 점을 여기 제가 답변하면 화랑유원지는 예. 고잔동 초지동 분들이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산의 심장입니다. 예. 그러면 안산의 심장이면 안산의 73만 안산 시민들한테 물어본 시장님,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시장님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 권역별로 나눠져서 지금 의견을 다 제출했었습니다. 그럼 다른 권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하신 분 권역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 권역별로 나누어서 여기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그 시민들의 의견이 타당하다. 또 지금 본 의원이 말한 대로 그 고잔동, 초지동 주민들은 이 세월호 추모시설 화랑유원지에 들어서는 것을 많이 반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모 신문의 떳떳하지 못한 세월호 추모시설 화랑유원지 건립이라는 컬럼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재종교 전 안산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원인은 세월호 추모시설 화랑유원지 건립 발표 때문이다. 일반 시민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되는 당내 경선에서 현직 시장이 패배하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낮은 일이다. 현직 시장의 인지도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그만큼 세월호 추모시설을 화랑유원지에 건립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 여론은 높았다. 당시 현직 시장이었던 재종길은 경선에서 패배하고 난 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선 기간 시민들을 만나면서 세월호 추모시설을 화랑유원지에 건립하는 것에 대해 시민 80% 이상이 반대하는 것을 느꼈다. 예,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그 의원님은 예. 잘못 지금 이해하고 계신데요. 보시는 것 같이 시민시장 앞에서 그 당시에 이제 투표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건 여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알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종기 전 시장님도 알아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겁니다. 재종기 현지 시장은 누르고 민주당 시장 경선에 승리한 윤화석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세월호 화랑유원지 건립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여론이 세월호 추모 공원을 화랑유원지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윤화석 후보는 선거가 임박해서는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을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현수막을 거기까지 했습니다.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을 시민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했던 윤화석 후보는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하면 된다.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로운 일이라면 여론조사를 하면 된다. 몇 개 기관에 여론조사해보면 시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는 단번에 알 수 있다. 하지만 윤화석 시장은 세월호 추모시설을 화랑유원지 건립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다. 여론조사 결과가 두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 80%가 반대한다는 사실을 전직 시장이 알고 있는데 현직 시장이 모를 리 없다. 그 반대 여론이 두려워서 재종기 전 시장도 시장 재임 중 세월호 추모시설을 화랑유원지에 건립하는 안건을 놓고 시민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다. 여론조사를 하고서도 발표를 하지 않았거나 떳떳하지 못한 것이다. 화랑유원지에 건립하려고 하는 세월호 추모시설 명칭이 언제부턴가 시그머니 4.16 생명안전공원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세월호 추모시설의 명칭은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안산시는 4.16 생명안전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이 역시 세월호 추모시설을 화랑유원지에 건립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이 반대와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윤 시장은 시장 당선 후 세월호 추모시설 화랑유원지 건립 문제를 시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묻는 대신에 50인 위원회를 조직해서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50인 위원회가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25인으로 축소됐다. 그런데 25인으로 구성된 4.16 생명안전공원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자신들의 발언을 시민들이 알게 되는 것에 부담이 됐나 보다 두려웠거나 회의록에 이런 발언이 나온다. 추진위원회 명칭은 세월호 추모시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모임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오해하지 않는 말로 바꿨으면 한다. 세월호 추모시설 4.16 생명안전공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판단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이 위원회는 또 운영 규정안에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그러면서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에도 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놓았다. 실제 이 위원회가 위에 제출한 회의록에도 어느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세월호 추모시설 4.16 생명안전공원을 화랑유원지에 건립하는 것에 시민 앞에 떳떳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포럼이 있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화랑유원지에 추모시설 하는 것을 안산시에서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화랑유원지에 추모시설 하는 것을 안산시에서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시민들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이라고 보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셨습니까? 근데 저는 의원님, 시장님이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이 최종 결정하신 것이지 지금 시민들이 결정했다고 보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라면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해야 됩니다. 시민들 일일이 73만 시민들이 일일이 물어볼 수 없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그것을 또 그 추진위원회 의견을 네.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5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아직도 그 생떼 같은 자식들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누가 책임진 사람도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그만 정치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학생들도 또 지금 그다음에 유가족들도 우리 안산 시민입니다. 아니, 그 안산 시민들이 발 뻗고 지금 좀 아까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 해결할 때 의원님도 참여하고 저도 참여해서 빨리 해결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시장님이 저는 다시 한번 예. 얘기하면 그만 정치적으로 예, 이용했으면 이건 좋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다고 생각하고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단언컨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아까 제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내용들은 지금 결정된 내용들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시장님 지금 아까도 여기 계속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본 의원이 질문하는 거고 시장님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시장님한테 아까 몇 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 40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지만요. 내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해둬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의원님의 시민이 생각이지. 결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민이 결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주민의 의사에 따라 숙고하여 다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화랑유원지의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에 대해 전체 주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나 여론조사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냥 그 주민 투표 대상이 아무거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의원님이 자꾸 말씀하시길래 주민투표법을 예. 검토해봤고 행정안전부에도 이 내용이 주민투표에 해당된 것인가를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주민투표법 제7조 2항 2호의 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투표법에 따르면은 그런데 이제 세 가지 알고 방법이 계시면 있습니다. 첫째는 시장님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의원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주민들이 직접 투표 인구의 20분의 1이 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지금 청구하실 의향이 없으실 거고 저희 시의원들이 또 할 수 있는 아마 할 수 없다고 저는 본인이 생각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투표를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민 청구로 주민 투표를 하자고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의원님은 자꾸 지금 아까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이 내용은 아니 다양한 의견을 이게 시장님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발언입니까? 지금 주민투표도 시장님 말씀하셔서 저도 주민투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이거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그럼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개인적인 발언이십니까? 아니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투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게 지금 개인적인 발언이십니까? 예, 정치적인 예. 발언. 그리고 이 의견은 저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물어서 대표자들과 논의를 충분히 했고요. 아까 그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었었고요. 그다음에 4월 그러니까 4일 시장님 잠깐만요. 그 25인 위원회가 대표자가 권한이 있었다고 하지만 거기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25인 중에는 거의 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이 된 상태고 나머지 화랑유원지에 반대하신 분들이 6명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때도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들어갔던 이유는 일단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제출하자라고 해서 들어갔었는데 역시나 들어갔던 것을 지금도 많이 다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정된 것 갖고 밀어붙이기 식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는 결정기구가 아니었었습니다. 자문기구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안산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서 주민협의회에서 최종 25인 위원회에서 결정하였다고 이렇게 정부에다 제출했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결정권이 하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문 역할밖에 안 했는데도 신문에는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25인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예, 의원님은 그러면 나왔습니다. 안산시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자기 의사와 반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부정하신 겁니까? 아니요, 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25인 위원회는 그러니까 자문기구지 최종 결정기구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신문에 지금 안산시에서 신문에 낸 거 보면은 25인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부에다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25인 위원회에서 내용 안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중앙 정부에 건의했고 그 건의된 중앙 정부에서 건의한 발표한 것은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건의는 충분히 왜냐하면 25인에 있었기 때문에 건의한 것은 맞는데
결정한 부분을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결정했다 나왔고 그 결정했다고 또 정부에서 25일에서 결정했다고 그렇게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허위지 보면 않습니까? 해피형이죠. 신문에서 보는 거고 신문에서는 기사를 쓰는 거고요. 아니요. 기사를 쓰는 거고 우리가 신문에서 그렇게 기사가 우리 아니, 안산시에서도 조금 그렇게 정식으로 냈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이것을 우리가 한 내용 의견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안 그랬어요?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시장님. 그래서 중앙 정부에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 그것을 우리가 발표한 겁니다. 예. 그 잘못된 이제 거 여기까지는 시장님 얘기 다 저는 들은 걸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의원님한테 저희 간청을 드리면 지금 5년 8개월 동안 이것을 지금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고 빨리 해결해서 그들도 우리 안산 시민 우리가 안산 시민 전체가 보듬어 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말씀대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빨리 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해결하고 그리고 이러한 민민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금 계속해서 민민 갈등이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습니까? 왜 시민들의 마음을 담지 않습니까? 왜 시민들의 귀를 듣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시민들은 시장님이 불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에 여기 화랑유원지 우리 시청 앞에 화랑유원지 반대하시는 분들이 지금 천막을 치고 계속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한 명씩 교대로 일단 뭐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구청에서 철거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민민 갈등이 많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협의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권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 시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그 구청에서 단속에 대해서 행정 절차를 밟는다고 했겠지만은 그런 법도 있겠지만은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시장님이 여기에서 단식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한번 대화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의원님 불법이 합법화 될 수 있습니까? 불법이 합법화됐다면 그 전에 그거 4.16 지금 분들이 거기서 4년 동안 천막을 치고 계셨을 때는 그것도 불법이었었는데 그때도 한 번도 안 내려가서 안 내려가셨나요? 그리고 그거랑 때법이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때법이 불법이 합법이 될 수는 없지만은 불법이더라도 상대와 대화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장님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몰라. 나는 저 사람한테 저 사람들대로 얘기하면 그냥 놔둘 거야. 저 사람도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던 시민입니다. 저도 시민이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준비한 부분 준비하겠습니다. 시장님, 선거운동 중에 추모시설에 화랑유원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거유세에서 저는 정부와 전임 시장이 발표한 화랑유원지 봉안시설 설치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장소 문제를 재논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반대를 하는 후보자들과 함께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투표 결과가 사실은 투표 결과에 따라서 투표 결과가 저를 함께 투표 결과가 사업을 추진해도 정당하다는 그 확보를 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도 들었고 다양한 논의도 또 했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했고 그다음에 여러 시민들의 그 투표 결과가 여러 시민들의 의견이라고 저는 믿고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무슨 있는데다가 말씀? 그러면은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장소 문제에 재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일단 시민 여러분들이 투표로 이제 시장을 선출해줬기 때문에 그걸 마무리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어떻게요? 지금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장소 문제에 재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투표로 해서 시장님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민 의견을 물은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 시장님이 그 선거 때 네. 이제 화랑유원지 봉안시설 설치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장소 문제를 재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장님 답변 가운데 이제 시장님이 선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투표가 그러면 시장 이 시민들이 민심이다 해가지고 이 재논의하는 장소 문제는 그 투표로 해서 해소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그 투표를 해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에도 그렇었고 시장님 선거 때도 화랑유원지 봉안시설 설치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장소 문제를 재논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이게 예. 재논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정은 했지만요. 4월 16일 4.16 생명안전공원은 시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시민에 따르게 그것이 뭐냐면 4월 16일 생명안전공원에 반대하는 후보자들과 경쟁을 하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을 이제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결과에 지금 그러면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선택을 해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해서 선택받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리고 그 뒤에도 논의할 아까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야기를 했지만 그 뒤에도 그냥 한 거 아까 예. 여러 가지 시민의 의견.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시장님 답변을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은 80% 이상의 시민이 화랑유원지 내 세월호 추모시설 설치한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저를 포함한 다수 시민들은 세월호 추모시설을 설치한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화랑유원지가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추모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음에도 시민의 의사는 무시하고 세월호 추모공원을 꼭 화랑유원지에 설치하는 이유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화랑유원지의 의원님도 생명안전공원이 들어선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화랑유원지에 그러니까 봉안시설 제한 부분에 대한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한. 예. 그러면 그 전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5가지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5곳의 후보지가 있었는데 그 5곳의 후보지는 아니 아까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러니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예. 해가지고 예. 그것이 이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예. 그 자체를 부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그럼 그렇게 지금 답변을 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 자체를 부정하시겠다는 겁니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러면 그것을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한다고. 그리고 아까 80%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지금 이제 주어진 시간이 아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질문 아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의원님, 시장님은 80%라는 것은 어디서 누구를 위해 시정을 생각하는 펼치시는지요? 추모시설 설치를 주장하는 일부 사람만이 안산 시민이고 반대하는 다수 시민은 시장님이 섬겨야 할 시민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시장님은 아닙니다. 누구보다 공평하고 다수의 의견에 따라 시정을 펼쳐야 할 의미가 있는 분 아니신지요? 시민의 의견은 필요 없다. 내 자리 유지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 무엇이라고 난 할 수 있다는 표시 아닙니까? 민심이 천심입니다. 민심을 거역하면 그 정권을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갈 것입니다. 화랑유원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선택하면 누가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요? 다른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왜 굳이 화랑유원지를 선택하여 민민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낭비를 유발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시장님이 이런 결정을 내려 민민 갈등을 조장하신 거 아닌가요? 그것도 다수가 아닌 소수라는 결정이 올바른 결정입니까?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는데 예. 또 그다음에 의회를 부정하십니까? 의회에서 가결한 내용들은 그 소수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가결한 내용은 그 자체를 부정하십니까? 제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아까 80%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80%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조사한 기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80%는 어디서 아까 그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성명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게 자, 우리 공식 기관도 아니고 아까 여기에 우리가 조사한 내용은 신문던데 저 신문을 그래서 언급하지 자, 않았습니다. 시장님 아까 이제 그분은 시장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하면 짧게 답변만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이용 안 했으면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생태 같은 애들의 죽음을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추모시설 예산 규모를 보면 추모시설 건립에 국비 368억 원, 경기도 443억, 안산시 84억 원과 명품공원 조성 국비 208억 원, 경기도 40원, 안산시 41억 등 안산시가 125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산시는 그간 누누이 밝혀왔듯이 세월호 지원 특별법 제3조 제2항과 제36조를 근거로 세월호 추모시설을 재원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호언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산시에서 이런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세월호 추모공원이 조성이 되면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아직 이 운영비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고요. 그것은 됐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질문 시간 넘었는데 왜 띄우고 그래? 국비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국비 시간 안 보여요? 국비가 하나도 없이 이제 11호 전액 11호 행사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운영비도 처음에는 국비가 지원되지만 똑같은 경우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이 운영비 걱정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지금 저거 아닙니다. 내용 아닌데 안산시 재정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정부에서 확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 노력 중에 의원님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법 등 관련 법률인 도시 공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 균형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하면 유원지 내 장려시설 설치 불가 시설입니다.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유원지 내에는 추모 시설 생명안전공원이 설치 불가란 내용은 저는 내용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저기요, 그만 정리해 주세요. 예.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시민들이 화랑연원에 추모시설을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추모시설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시장입니까? 주민들을 위한 시장이 아니십니까? 누구를 위해 설치되었습니까? 안산 시민들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일하십니까? 국가를 위해 일하십니까? 안산 시를 위해 일하십니까? 저는 안산 시를 위해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은 의견이 다른 분들의 의견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많은 분들의 의견은 또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 의견을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다름을 존중해 주시고 그 다름이 소수가 아닌 다수라고 생각하면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앞으로 이런 공방이 더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하고 또 떠넘기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라고 이야기인데 똑같이 시민을 위한 마음은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질문을 하면 누구를 위해서 머리를 깎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이번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질의가 아닙니다. 이번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
지난 정부가 그 새누리당이 여당이었습니다. 그 새누리당 여당이 171명 중에서 93명이 찬성했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78명이 찬성했습니다. 그 찬성률로 보면 여당이 91%고요, 야당이 98%였습니다. 이 지난 정권에서 이것은 서로 협의해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까지 함께 해오고 있고, 전 대통령님께서도 이것은 최대한 협조해서 이것을 빨리 해결하도록 했던 내용입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몰라라식으로 떠넘기기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 아니 이거 답변하는 건 아닙니다.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예, 제발 생태 같은 우리 자식들이 순간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부모들이 죄인이 되지 않는 그런 지방 정부가 됐으면 하고, 거기에 우리 야와 여가 함께 협심해서 그 대책도 마련하고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